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오늘은 디아망 포티스 라인 도배 한 현장에 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현장이고요. 라인 도배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 코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코너. 특히 이제 인 코너. 인 코너 쪽에서 보통 우리가 몰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라인 도배로 했을 경우에는 속 안에 이렇게 라인 작업을 해가지고요. 라인이 딱 떨어지게 보이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라인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디아망 포티스를 들어갈 때 라인 조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배하는 마법사 측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코너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감이 이렇게 지금 딱딱딱딱 보이게끔 들어간 느낌이죠. 그래서 포티스가 아무래도 입자가 좀 곱고 그리고 좀 더 예민한 느낌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너 쪽에서 오히려 좀 날을 세워서 각을 탁 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이쁘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무몰딩으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라인, 그러니까 무몰딩 도배죠.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내부에 몰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라인 도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 라인이 쫙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도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라인 잡는 것도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또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포티스. 그래서 포티스 시공할 때는 이렇게 라인이 돌아가는 그런 개념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폐기물은 이제 한번 버리고요. 폐기물은 숨고해서 버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워낙 폐기물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싸게 버릴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시는 것도 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국민 세팅 조명 해가지고 말씀드린 곳이죠. 이제는 구멍이 잘 보이죠? 도배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멀티맵 4각 10구짜리 들어가고 여기는 라인 조명 하나 들어가고요. 쇼파 자리. 그리고 이쪽 TV 자리 쪽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고 하부 쪽에는 이제 이렇게 취향에 맞게 모양 잡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빛이 좀 비어 보인다라고 그러는 쪽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좀 들어가 줘도 좋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곳은 여기 커튼 쪽이랑,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앞에도 조명 들어가면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이쪽 여기는 라인 조명으로 하나 지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멀티맵 사각. 그래서 공간에 빛이 조금 비어 보이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옆으로, 지금은 약간 옆으로 치우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포인트를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약간 벽으로 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멀티맵 사각은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지금 홈바. 그래서 홈바가 이제는 그전에는 홈바를 집어넣는 게 조금 별로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홈바가 집에 하나 정도 설치되어 있으면은 수납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은 좀 멋지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들 좋아하시고 이제 와인들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확실히 인테리어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긴 합니다. 물론 가구 금액이라든지 일부 목공이 좀 필요한 경우는 좀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금액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이왕 전체 공사를 내가 계획하고 있다 했을 때는 홈바를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분 공사라고 했을 때도 키 큰 장 일부에다가 홈바를 좀 넣으시면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키 큰 장과 상하부 장 이렇게 세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란다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쪽에는 단열 제대로 들어가고, 예. 그래서 포티스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포티스가 필름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예, 필름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과감하게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서 이 벽면 처리는 보통 여기는 필름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필름 한 다음에 여기다 면 살짝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도배 이렇게 태우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쓸리는 공간이니까 예, 아무래도 필름 쪽을 요즘엔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 지금 포티스가 나온 이후로는 필름 비율이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필름이 지금 들어가는 곳을 또 보시면 여기 도어, 네, 지금 도어랑 뭐 현관을 제외하고는 필름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필름 비율이 좀 떨어지고 금액도 좀 떨어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은요, 예, 뭐를 내린다고 해서 다 같이 내려가진 않고, 예, 필름을 낮췄으니 도배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 예, 그리고 도배의 퀄리티 자체를 올리려면은 목공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느낌. 그러나 도장의 어떤 그런 마감, 도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장이 낼 수 없는 묘한 텍스처감이라든지 나름의 내구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도배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으니 예전에는 도배는 그냥 무슨 도배에서 목공이냐 했지만 지금은 도배도 목공을 조금 투자하면은 이런 좋은 디테일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공이랑 전기 싸움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 좀 줄이느냐, 이제 이 싸움이 좀 계속 좀씩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도배를 요즘에 이쁘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목공을 지금 좀 잡아야 되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무 몰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 몰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인도 괜찮고 무 몰딩도 괜찮은데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저는 무 몰딩으로 그냥 선택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목공이 좀 들어가고 포티스로 간다라는 거는 디아망 회벽보다 한 단계, 최소 한 0.75단계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은 아직 조명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여긴 조명 들어온 다음에 한번 보시는 쪽으로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통은 이쪽이 단내림 해가지고 에어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이유는 제가 요 전 시리즈 영상 보시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배관이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방들을 막 관통하고 거실 관통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관 단내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위치는 이제 저렇게 잡은 거죠. 방 한 번씩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요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문, 여기 보시면 예전에 여기 9mm 문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포티스로 하다 보니까 9mm 문선을 안 하고 과감하게 덩어리감으로 이렇게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편은 어떻게 이제 보이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뭐 아주 뭐 특이사항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얇게 하느냐 두껍게 하느냐는 뭐 몰딩을 어떻게 설치하기에 나름인데 최대한 좀 얇게 해서 좀 깔끔한 느낌이 되게 했습니다. 비닐도 아직은 이제 쳐져 있는데 조금 더 지나서 비닐 걷어내면 확실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게스킷, 필름, 도배 세팅이 되고 방도 한번 이런 식으로 느낌 좋죠? 그래서 이게 무몰딩이니까요. 방은 무몰딩이에요. 대신에 역시 무몰딩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도배를 써야 됩니다. 똑같은 도배를 써야 덩어리감이 좋고요. 그리고 이 커팅 라인은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무몰딩으로 갔을 때는 회벽 시리즈가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포티스는 오히려 칼집이 보이네요. 회벽 화이트보다 회벽 시리즈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회벽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베스트셀러가 맞네요. 예. 회벽이 아직까지는 베스트셀러가 맞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까지 오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전체로 분위기만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덩어리감을 내기 위해서는 목공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도배로 마무리한다. 인테리어 비용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인건비가 올라갔다, 자재비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는 2배, 3배 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한 20%, 30%좀 계속 코로나 이전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올라왔고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올린 것은 일단은 소비자의 니즈가 세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한샘 스타일 환경개선공사, 그 정도 느낌의 공사를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는 단계가 돼버렸죠. 일단 그게 가장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기존과는 바뀌어지느냐. 일단은 확장이라든지 확장을 통해서 공간이 좀 넓어지고, 그러면서 에어컨. 확장은 뭐 기본적으로 그게 주 요인이 되기 좀 어렵긴 한데, 가전제품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확장이랑 연결된 가전제품. 그러니까는 천장형 에어컨이죠. 천장형 에어컨이 좀 일단 크죠. 그러면은 확장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단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샤시도 교체가 돼야 되니까,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함과 동시에, 확장, 단열, 샤시, 그리고 뭐 마감재, 그리고 공사 동의서 신고도 해야 되죠. 확실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기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조명도 하다못해, 추가하면서 지금 단내림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도 단내림 했죠? 그러면 조명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이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실내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또 걸맞는 그 키친핏 가전제품들. 키친핏 가전제품을 좀 완벽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서라운딩이 없는 형식의 가구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서라운딩이 없는 가구는 뭐냐? 문만 보이는 거죠. 공간에다가 딱 세팅을 했을 때 문만 보여야 되는데, 옆에 테두리, 그걸 없애겠다라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목공으로 벽을 잡고, 현찬된 또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키 큰 장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통 요즘 세팅을 많이 하잖아요. 대면형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뒤쪽에다 키 큰 장을 길게 세팅하면, 뭐 상부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천장이 요동을 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서라운딩도 안 해가지고 문도 바싹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처졌을 경우에, 요동을 칠 경우에 문을 좀 낮춰 달아야 되거든요.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장도 보강해야 되고 목공 들어가죠. 그리고 키친핏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교체도 거기에 맞게 딱딱딱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도 좀씩 비싸집니다. 그리고 키친핏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방감 있고 규모 있는 사이즈라든지 레이아웃에 주방 형태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큰 서랍이라든지, 그리고 또 멋있는 뭐 수전이라든지, 싱크볼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로봇 청소기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한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 직수형이라고 해가지고 직배수형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설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인테리어의 비용을 높이는 것은 인테리어 자체의 물가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세팅하기 위한 그 밑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기도 예전에는 한 번만 들어오면 됐었죠. 설치할 때. 나중에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철거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전기가. 근데 지금은 전기팀이 들어와가지고 인덕션 써야 되니까요. 또 뭐 해외 제품, 뭐 밀레나 뭐 해외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또 전용선을 또 더 세게 날려놔야 되고, 그리고 인덕션이 기본이니까 좀 구축 아파트들은 인덕션 전용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외 제품이건 국내 제품이건 인덕션을 하나 세팅을 하려면은 전선 들어가야 되고, 에어컨 전선 들어가야 되고, 두꺼비집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확실히 전자 제품의 영향이 좀 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명, 조명과 스위치. 융 스위치가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플한 스위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중구난방 융 스위치 해놓고 옆에 뭐 인터폰 해놓고 온도 조절기 해놓고 스피커 해놓고 무슨 뭐 비상 스위치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예쁜 애만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못생긴 친구들은 없애버리거나 다 이동시키고, 그리고 예쁜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길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쁘게. 그러다 보니까 또 끌어모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79, 89 뭐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기 비용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기가 막 푼수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 비용이 올라갔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그 융 스위치라든지 조명류라든지, 그리고 조명을 이제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 찢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해놓고 저기도 해놓고 저기도 해놓고 여기도 해놓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전기 기구, 전기 기구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기 기구를 또 많이 설치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이런 옹벽에다 까대기만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개미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모양도 좀 만들어야 되고, 구조도 변경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간 구획이라든지 면을 착착착 만들어낼 수 있는 목공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목공이 이 정도 규모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디테일을 그때부터는 당연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히든도어라든지 뭐 스텝도어라든지 이제 거기에서 목공 비율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올라갔고요. 오히려 나머지 공정들, 그러니까 모든 공정들은 사실 최적화가 지금 많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많이 안착이 됐고, 뭐 철거도 그렇고 목공, 뭐 전기, 가구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타일도 그렇고요. 자재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어요. 장비 제가 가끔 영상 보여드리면은 괜찮은 장비들이 꽤 많이 있었고 사용하시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런 라인 도배라든지 무몰딩 도배라든지 뭐 히든 도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기성화 돼가지고 뚝딱뚝딱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성화 돼가지고 자재들도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자면은 여러모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예전에 평당 100으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되려면 이제는 좀 조건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좀 새 집일수록 좀 평당 저렴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0년 된 아파트,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많이 들여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시기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 30년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새 아파트 쪽에 속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들어진 지 불과 10년, 15년밖에 안 됐을 테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30년 되면서 전반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좀 괜찮은 지역에 좀 있잖아요. 예, 아예 신도시 때문에 밀려난 지역 아니고서는 지금 제가 분당 보면은 분당에 꽤 괜찮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화가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도 그렇고, 예, 이 친구들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예, 저쪽에다가 띄워놓은 다음에 여기다 신도시를 세울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실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된다라는 어떤 지역적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오래된 아파트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오래된 아파트, 하지만 자리는 좋고 생활권이 갖춰져 있으니까 인프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예,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죠. 뭐, 예. 왜 요즘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눈이 또 높아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턴키로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그래도 현장에, 예, 쓱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예, 약간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연식만 괜찮고 고객님만 좀 수긍을 해주신다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몇 천만 원까지, 예,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할 얘기가 이제 더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제 뭐 상황이, 예, 계속 뭔가 뒤바뀌고 있어요. 기존에 계시던 우리 작업자분들도 많이 바뀌고요. 장비, 뭐 시공 방법, 새로운 소재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예, 잘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